MBN 뉴스 8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NS상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옹호한 한편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해경궁 김 씨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불행한 예측이 현실이 됐다며 경찰이 정황과 의심만으로 짜맞춘 결론을 내렸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 지사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거취까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1개월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양국이 더욱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방미 중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북한의 비핵화 속도와 맞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미 국무부와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이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고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습니다. 한국노총은 탄력 근로제 확대는 노동계약이라며 총력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등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비리 유치원을 옹호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8 시작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편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혐의를 받는 트위터 계정 일명 해경궁 김 씨의 주인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첫 소식은 박상호 기자가 전합니다. 해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고발한 지 7개월여 만의 결론입니다. 김 씨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30여 차례에 걸쳐 압수영장과 통신허가서를 발부받아 방대한 게시물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두 번의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계정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찰은 오는 19일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지만 지난 6월 판사 출신 이정열 변호사가 같은 건으로 고발을 해 경찰 수사는 계속돼 왔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네, 경찰이 이른바 해경궁 김 씨를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인 김혜경 씨로 결론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4만여 건의 트위터 글 곳곳에 수상한 정황이 발견됐고 일부 정보가 김혜경 씨와 일치하고 스마트폰 교체 시점도 미묘하기 때문입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해경궁 김 씨 계정은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사용됐습니다. 경찰은 일부 네티즌이 제기한 의혹에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거주한 여성,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 두 아들의 존재 등 계정 소유주가 활동 중 밝혀온 일부 정보가 김혜경 씨와 일치했습니다. 이니셜이 HK 킴이고 성남에서 20여 년을 살았고 아들이 둘이 있고 한 사람은 피아노를, 한 사람은 악기를 전공했고. 경찰은 휴대전화의 기종이 바뀐 시점을 주목했습니다. 해당 계정이 올린 글은 안드로이드 폰에서 작성된 글이라고 찍혔다가 지난 2016년 7월 중순부터는 아이폰에서 작성된 글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김 씨는 같은 시기 안드로이드 폰을 아이폰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 스토리와 트위터를 오간 이재명 지사의 오래된 대학 입학 사진도 경찰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김혜경 씨는 카카오 스토리에 해당 사진을 올렸습니다. 같은 사진은 10분 만에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다시 10분 뒤
이 지사의 트위터에 올라왔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이럴 수 있겠냐는 것이 김 씨를 해당 계정의 주인으로 판단한 경찰의 근거였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찰이 정황과 의심만 갖고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렸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찰이 말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먼저 이기종 기자의 보도를 들으시고요. 이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불행한 예측이 현실이 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SNS를 통해 경찰이 짜맞춘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SNS에 진실보다 망신 주기가 더 중요한 경찰이 이번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내세운 이른바 스모킹 건에 대해서는 격한 표현으로 반박했습니다. 같은 사진을 서로 다른 SNS에 올릴 때 번거롭게 캡처한 사진을 쓴 것은 오히려 계정주가 다르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경찰이 몇 가지 비슷한 것을 가지고 꿰맞추고 있다며 수사를 반박할 증거를 찾아달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이 지사는 경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했다며 도정에 충실하게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경 씨의 변호인은 경찰이 김 씨의 불리한 증거만 모아 기소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부가 새벽 1시에 트위터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모두 외면을 하고 변호인 측은 검찰 수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경찰이 해경군 김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내인 김혜경 씨가 맞다고 보고 검찰로 송치한다고 하니까 이 지사 측이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부 박호근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네. 먼저 해경군 김 씨 도대체 이게 뭐고요? 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까? 네, SNS 트위터에 08HK킴이라는 계정으로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네티즌들이 이재명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가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해경군 김 씨라는 별명을 붙인 겁니다. 그 계정에 네티즌들이 별명을 붙인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경군 붙여준 김 겁니다. 씨다. 네네. 이 사람이 글을 통해 남긴 단서들이 그런 추정의 근거가 됐는데요. 예. 성남 분당에 거주하는 여성이고 아들을 군대에 보냈다는 인적 사항이 김혜경 씨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정의 그 글을 쭉 분석하다 보니까 저런 공통점이 특징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근데 해경군 김 씨가 왜 문제가 된 겁니까? 네, 이 해경군 김 씨가 지난 4월에 있었던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때 네. 전해철 후보를 비난하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과거에도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까지 비난을 했었는데요. 지난 2013년부터 이재명 지사를 적극 지지하면서 경쟁 관계에 있으면 누구든지 비판하는 글을 올려왔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찰의 수사 결과가 사실이란 말이죠. 앞으로 이 파괴력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받아온 의혹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친형 강제 입원과 여배우 스캔들, 그리고 조폭 연루설까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가족사나 개인사이지만 이번 해경군 김 씨는 정치적 사건이라서 타격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사건이라 더 타격이 클 것 같다. 왜 그럴까요? 네, 이재명 지사는 평소에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을 해왔는데요. 예. 뒤에서 이렇게 비난한 게 사실이라면 거짓말이 됩니다. 일단. 네. 그리고 또 엄지혁명으로 불리는 SNS 지지를 받아서 급성장했는데 이 세력이 기본적으로 진보 세력이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층에서 실망을 한다면은 이재명 지지 기반이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네. 나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측의 분위기는 어떻다고 그래요? 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번 사건이 다음 주 월요일쯤에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예. 주말 아침에 이렇게 터져 나오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경찰이 지난주 리종혁 등 북한 대표단이 경기도를 방문했을 때 이 사실을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를 했었는데요. 이 지사 측의 반발을 고려해서 미뤄졌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예. 그리고 야당 역시 경찰이 이때 발표를 했다면 물타기 발표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상당히 술렁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 측의 해명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경찰의 결정적인 증거가 없지만 이재명 지사 측에서의 반박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오히려 해명이 궁색하고 똑 떨어지는 게 없다는 분석인데요.
예를 들면은 해경궁 김 씨가 새벽 1시에 이재명 지사와 트위터로 대화했다는데 예. 부부가 그 시간에 SNS로 대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업무가 늦거나 외부에 있거나 출장 중이라면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해경궁 김 씨가 추석 당일에 안동에 어디 있느냐고 물었는데 예. 이재명 지사 측은 아내가 남편 고향을 몰라서 어디냐고 물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안동이 어디냐가 아니라 안동에서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걸로 봐서는 안동을 잘 아니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닌가 이런 윤백상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네네. 거죠. 자, 그렇다면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재판에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상당한 정황 증거는 있지만 확실한 물증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할 때 새로운 사실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특정 시기에 휴대폰을 교체한 성남 시민들 중에 김혜경 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트위터를 사용한 적이 없다거나 하면은 김혜경 씨를 해경궁 김 씨로 특정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추가 증거들이 나오면 재판에서 이재명 지사 측이 상당히 불리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특히 같은 당 민주당 또 야당 자유한국당 어때요? 네,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옹호도 비난도 하지 않는 그야말로 애매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예. 반면에 한국당은 이 지사 부분은 속다르고 겉다른 이중적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경찰이 수사한 결과 기소 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경찰과 이재명 지사 측 모두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에도 관심이 더 쏠릴 것 같습니다. 박홍기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두 장관은 남북 협력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했지만 미국은 일단 비핵화의 남북 개선 속도를 맞추라는, 즉 우리 정부의 대북 사업에 제동을 거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미국 폼페이오 장관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관계와 비핵화를 함께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더 나아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VD에 협력하고 비핵화의 남북 협력 속도를 맞추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측 발표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조금 다른 겁니다. 조 장관 입장으로서는 철도 연결 등 산적한 남북 협력 사안에 대해 미국의 이해를 바랬지만 미국은 비핵화와 속도를 맞출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면담 일정도 전날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Aware of any meetings that we have scheduled. Fake news. Maybe it is. Okay. 이런 가운데 이동훈 평화교섭본부장이 다음 주 방미해 비핵화와 남북 협력을 협의하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미국 측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미 고위급 회담 재추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으로 이르면 이달 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았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북측 대표단장인 리종혁 아태비 부위원장과 이틀 연속 만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 뒷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그 내용을 박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나흘간 경기도 곳곳을 둘러본 뒤 오늘 귀환길에 오른 북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번 3박 4일 강남 일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리 부위원장이 이틀 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단독 면담에서 남북 국회의원들 간 교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 부부가 함께한 자리에서 리 부위원장이 당장 국회회담을 열기보다 의원들이 평양을 방문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의제를 정하고 만나는 회담에 앞서 서로 왕래하며 친분을 다지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리 부위원장은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도 함께 오면 좋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리 부위원장이 한국당을 가리켜 한 야당은 잘 모르겠다며 그 야당도 함께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입니다. 한편 내일과 모레 금강산에서 열리는 금강산 관광 20돌 남북 공동 행사에도 4개 당 의원들만 참석할 뿐 한국당 의원은 방북하지 않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파푸아뉴기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조금 전 회담이 끝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양 정상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 어떤 발언을 했을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그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문 대통령 취임 후 4번째이자 11개월 만인 한중 정상회담은 저녁 6시 20분 시작해 40분 동안 치러졌고 7시쯤 끝났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한중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시 주석도 항구적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소통을 강화하자고 밝혔습니다. 회담 종료 뒤에는 결과에 관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현지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김 대변인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두 정상이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시점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북미 회담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해 두 정부가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와의 오늘 접촉도 있었는데요.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 중 하나인 기업인 자문위원회 회의 중 대기실에서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먼저 말을 걸어와 김은영 외교부 남아태국장이 싱가포르에서 쓰러져 입원한 것과 관련해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이 오늘 국회 앞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이 2018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노동자 대회는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의 노동자가 모여 현 정부 노동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한노총은 근로시간 단축을 강조한 정부가 공약과 달리 경영계 주장대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친기업적인 정책들이 부활하고 정부와 여당이 노조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이라며 총력 투쟁도 경고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가 노동자들의 삶을 지을 개선과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집회 현장을 찾아 노동자 친화적인 시를 만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를 만드는 것도 노조 활동을 하는 것도 편한 그런 좋은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저지하고 노조법 전면 개정 등을 위해 투쟁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하며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노동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오는 21일 민주노총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에서 버스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10중 추돌 사고로 30여 명이 다쳤고 서울 시내에서는 버스가 돌진해서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차로에 멈춰선 버스 바퀴를 발로 차자 버스 기사가 내려 이내 몸싸움으로 번집니다. 잠시 뒤 출발한 버스가 오토바이를 밀며 돌진하기 시작하더니 트럭과 승용차 등 10여 대의 차량이 부딪혀 도로는 쑥대밭이 됩니다. 이곳에서부터 앞에 있던 차량들을 들이받은 버스는 건너편 정류장에서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한 뒤에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 노모 씨와 승용차 운전자 등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엉겨 있고 올라가 있고 옆으로 꺾여 있고 굉장히 큰 상황이었죠. 노 씨가 홧김에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 조사에선 사고를 낸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SUV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고 관광버스의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충남 천안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들이 부딪히면서 차량 한 대가 1차선으로 튕겨져 나갔고 이 때문에 달리던 버스 3대가 잇따라 추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버스 탑승객 등 40명이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3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채 벤츠를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내고는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또 2주 만에 만취 상태로 추돌 사고를 일으켜서 상대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벤츠 SUV가 후진하더니 정차돼 있던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운전자인 31살 한모 씨는 택시기사와 승강이를 벌이다 동승자는 남겨두고 차를 타고 도주합니다. 벤츠 운전자가 술자가 많이 나는데 합의를 하자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지 하니까. 동승자 32살 로모 씨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음주사고를 내고 2주가 흐른 뒤 한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이번에는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힌 한 씨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오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역주행 사고는 났다 하면 사망률이 다른 교통사고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참사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역주행 사고가 많이 나는지 김영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해봤는데요. 도로 설계가 잘못돼 있거나 표지판, 반사판 등이 엉망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용차가 마주오던 차량들과 잇따라 충돌합니다.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온 트럭이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한 해 평균 역주행 사고는 300여 건, 사망자는 30명을 넘습니다. 역주행이 많은 한 고속도로 진출로를 찾아가 봤습니다. 표지판은 반대로 돌아가 있고 반사판은 부서져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데다 노면에 표시된 진입금지 표시는 어두운 밤에 보이질 않습니다. 길 자체가 삼각으로 돼 있어갖고서 전혀 몰라요, 길. 진짜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지역이 바로 여기예요. 도심의 한 교차로는 더욱 심각합니다. 좌회전 방향이 두 갈래다 보니 자칫 방심하다간 역주행하기 일쑤입니다. 처음 오는 사람은 도로가 잘 모르고 야간에는 도로가 잘못돼서 사고가 많습니다. 도시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한 도로. 도로를 따라 주행하다 보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뒤엉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렇게 노면에 차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운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 안쪽에 덩그러니 세워진 표지판은 보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신호등 체계를 통해 가지고 진입 금지 표지판을 연속적으로 세운다든지 이런 비용을 통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국도 곳곳에 역주행 자동 감지와 경보 장치를 설치했지만 사고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오늘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모여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미루려는 움직임에 당사 연판에 빨간 딱지를 붙이면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이동화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요. 유치원 3법 통과, 왜 어려운지 이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통과에 뜻을 함께하는 각계 시민단체들이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모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리 유치원을 옹호한다며 항의에 나선 겁니다. 비리 유치원 옹호하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시민단체들은 비리로 얼룩진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를 두둔하지 말고 하루빨리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유총의 로비가 사실이 아니라면 학부모들의 학수고대하는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통과시켜 주시고 그 결백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견을 마친 이들은 축구 경기에서 퇴장을 의미하는 빨간색 종이에 정신 차리세요 같은 문구를 적어 한국당 현판에 붙이고 빨간색 풍선을 밟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유치원 3법은 지난 12일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다음 주 월요일에 법안 소위를 한 번 더 열기로 했지만 법안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오늘 서울 주요 대학교에선 논술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이번 수능이 불수능이라고 불릴 만큼 어려웠던 탓에 학생들은 수시 논술 전형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논술고사가 치러지는 서울의 한 대학. 추운 날씨에도 캠퍼스 안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역대급으로 어려웠다고 평가받는 국어 탓에 예상보다 수능을 못 본 수험생은 수시 전형에 전념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수능 성적이 잘 안 나가지고 이번에 논술에 올인하려고 다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2개 있어서 빡빡한데 최선 다해서. 딸아이와 함께 시험 전날부터 충북 충주에서 서울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도 간절하긴 마찬가지. 어제 올라와가지고요. 북촌에서 자고 수능이 너무 어렵다 했고 수시에 더 집중하게 되고. 2시간여 동안 진행된 논술고사 뒤에도 수험생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다른 고사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일부 수험생들은 시간에 맞춰 다른 대학 논술고사에 응시하기 위해 퀵서비스 오토바이에 몸을 싣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연세대 등 대학 17곳에서 시행되는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50대 1을 훌쩍 넘어섭니다. 전문가는 어려운 수능으로 점수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수시에 비중을 둘 것을 조언합니다. 논술 전형을 시작으로 수시 모집은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됩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세상에 이런 도둑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도둑인데요? 예, 그저께 학교 기숙사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네. 그게 하필 유도부 숙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유도 선수 눈에 띄자 내가 도둑이 아닙니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달아나다가요. 네. 제압을 당했는데 그다음에 또 경찰에 잡혔다고 해요. 도둑이 아니면 뭐 밤손님인가요? 보니까 호랑이 굴로 들어갔다가 누르기 한 판으로 잡혔네. 대학교 기숙사겠죠? 그것도 아니고요. 네. 고등학교였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요? 네. 이 내용은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전북 익산의 한 고등학교. 검은색 가방에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기숙사 건물로 들어오더니 문이 열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5분 뒤 흰색 옷을 입은 학생이 기숙사로 들어옵니다. 가방을 맨 남성은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이 기숙사에 들어왔는데요. 하필 들어온 곳이 유도부 숙소였습니다. 흰색 옷을 입은 학생은 이 학교 2학년인 유도부 선수였습니다. 남성은 학생을 보고 도망쳤지만 결국 복도에서 붙잡히고 맙니다. 학생은 누르기와 굳히기 기술로 남성을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합니다. 당일날 회식이 있었는데 먼저 기숙사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저희 사물함을 열라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누구냐고 하니까 도둑놈 아닙니다 이러면서 도망가길래 바로 도둑놈인 줄 알고 바로 쫓아가서 제압을 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아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도부 학생이라 그런가 그 범인이 컸는데도 누르고 있으니까 못 빠져나가고 결국은 지쳐가지고. 경찰은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양분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유류세 인하에 국제유가 하락까지 도와주면서 이 국내 휘발유 가격도 한풀 꺾였는데요. 오를 때는 거침없이 오르는데
내릴 때는 찔끔찔끔 내리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김민수 기자가 이 내용 알아봤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주유소입니다. 리터당 1,600원을 훌쩍 넘던 지난달 휘발유 가격이 1,5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곳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4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00원 이상 저렴해졌습니다. 이번 달 둘째 주 휘발유 리터당 평균 가격은 1,575.2원. 지난주보다는 85.2원, 2주 전보다는 114.9원 내렸습니다. 유류세 인하 전에 들여왔던 휘발유 재고가 소진되면서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고려하면 휘발유값 하락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제유가는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주유소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는데 10% 이상 더 떨어질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 저렴하다고 느껴진 적은 없었고요. 계속해서 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비싸다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정부는 가격 담합 같은 불공정 행위가 없었는지 계속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쌀쌀하다 못해 추웠죠. 휴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2도, 철원은 영하 4도로 곳곳에서는 영하권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서울과 세종 1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은 부쩍 차가워졌지만 찬바람 덕분에 먼지는 흩어집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유지할 텐데요. 단 밤에는 서쪽 지역의 공기가 다소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만이 지나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드리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도, 낮에는 11도가 예상됩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저녁부터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의 아침 기온 6도, 안동은 1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갈수록 기온은 떨어지면서 계절이 겨울과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절기상 입동을 지나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소설이죠. 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강원, 경기 북부 지역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내륙에는 또 서리도 내린다고 하는데요. 점점 정말 추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리에 이렇게 뒤에서 보듯이 롱패딩 차림도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세상에서 롱패딩, 세상에서 가장 긴 추위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뭔데요? 춥지롱. 재밌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긴 추위에 대비해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MBN 뉴스팔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